법정에 나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비상계엄에 대해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계엄을 막지 못한 게 송구스럽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내용 말고는 12월 3일 그날 밤 상황에 대해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상황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고 했고 피고인도 그때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 당시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자신이 문건을 보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도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자 재판부마저 최 전 부총리의 증언 태도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담긴 쪽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지만 내용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접혀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최 전 부총리의 선택적 기억에 재판부는 당시 맡고 있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려 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증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예를 들면은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늘 재판엔 계엄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내란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며 증언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님, 포고문 지금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지금 박성재 장관님은 그 포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적도 없다던 문서는 자세히 읽고 있었고 독촉 전화까지 해놓고는 국무위원들 부르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늦게 그 연락 받은 분들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오면서 걱정하셨고 네,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가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했고 접힌 쪽지 형태라서 내용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최 전 부총리에게 직접 문서를 건네줬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곧바로 이걸 읽어내려갔고 한 전 총리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종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양복 안주머니에 서류를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기 전 자리를 뜨려 하자 붙잡기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엔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강희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부서 준비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책임 회피와 허위 증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전직 국무위원들의 민낯은 CCTV를 통해서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접견실로 와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참모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 최상목 장관은 피고인 바로 좌측에 앉아 있었고 최상목 장관이 이 문건을 읽어볼 때 피고인도 고개를 돌려서 이를 함께 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 최상목 장관에게 방금 건네준 지시사항 문건 내용은 우측과 같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최상목 장관이 그 문건을 읽어볼 때 이를 함께 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한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지시를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상목 장관이 도착해서 5층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대접견실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다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약 2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553번 19,326쪽에서 19,328쪽 해당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장관은 그 CCTV 제시 전까지는 바로 대접견실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CCTV를 보고 나서는 이제 들어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CCTV를 봤으니까 제가 들어간 것은 맞는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대접견실에서 가자마자 대통령께 그 지시사항이나 어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